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입생분들을 위해 저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발표하게 된 아동심리학과 이예솔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아동심리학과 25학번으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이제 곧 2학년에 올라가는 1학년 학생이고요. 저도 지난해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었던 경험이 있어 이제 막 1학년을 마친 시점에서 신입생의 마음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 또 도움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1학년 1, 2학기 성적표인데요. 저는 지난 1학년 1학기에는 학점 4.25점을, 2학기에는 4.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저는 아동심리학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싶어 제 공부법의 심리학 이론들을 이것저것 접해보았었는데요. 따라서 제 발표 소주제는 신입생을 위한 학습 방법 노하우, 거기에 더해 신입생을 위한 심리 이론 기반 학습 노하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 노하우와 마무리로 구성해보았는데요. 각각 플래너 활용하기, 환경 조성하기, 복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플래너 활용하기입니다. 아까 성적표에서 제가 가려둔 부분이 있었죠? 사실 저는 1학년 1학기에 수강했던 패스페일 과목에서 페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페이를 받은 이유는 시험 성적도, 출결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제가 과제 제출 기한을 착각하여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페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패스페일 과목이라서 2학기에 재수강을 통한 학점 복구가 가능했지만 복구 이전에는 3.4점이었기에 과제 미제출 한 번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또 만약 패스페일 과목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A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험 이후 퀴즈를 보는 날, 과제 제출 마감 기한, 시험 기간 등 수업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공지를 들은 즉시 플래너에 적어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기록한 플래너 예시입니다. 심리학 이론 중 확장된 마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와 기억을 위해 뇌뿐만 아니라 바깥의 사물 역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플래너를 확장된 마음 이론에 따라 제2의 뇌로 사용하였습니다. A+를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억을 플래너로 확장시키는 보험을 들어두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노하우는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약속 잡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고 또 자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시험 기간에도 꼭 6시간은 자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신입생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수업 들어가면 졸리고 당장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수업에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대한 앞자리에 앉기. 둘째, 전자기기 이용하지 않기. 셋째, 종이노트 활용하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 우선 최대한 앞자리에 앉기입니다. 일단 앞자리에 앉으면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죠. 한두 번 앉다 보면 경험상 그 후에는 교수님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계시는 것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할 곳 없이 누군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딴짓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에 대해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벽 1시에 배가 너무 고픈 상황입니다. 눈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손을 대지 않으실 수 있나요? 물론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여기서 요지는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애쓰며 인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내용보다 핸드폰과 노트북에 있는 미디어들이 훨씬 자극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책상 위로 올라와 있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전자기기들을 아예 눈 밖으로 치워버리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습을 할 때 학습 어플을 사용하거나 AI를 공부에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 중에는 어쨌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은 눈앞에 서 계신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눈과 귀로 열심히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패드와 노트북이 없는 상황에 필기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옆에 있죠? 바로 종이 노트입니다. 아이패드나 노트북도 수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딴 길로 세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종이 노트 한 권과 볼펜만을 책상 위에 두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아동심리학과 수업 교수님께서도 전자기기를 지향하고 손으로 종이에 필기하시는 것을 권유해 주시며 그러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열심히 이행한 결과 저는 전공 수업에서도 A+를 받으며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복습을 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수업 강의 자료와 제가 직접 필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수업에 대해 요약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줄글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다 작성하는 것보다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펜 색깔도 크게 구분하진 않았고 암기에 도움이 된다는 파란색 펜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각 소단원, 소주제별 핵심 개념을 위주로 정리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도 좋고 또 줄글로 정리한 자료를 볼 시간에 강의 노트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정말 복습에 필요한 요약본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하여 정리해둔 후에 시험 1, 2주 전부터는 요약해둔 노트를 바탕으로 암기를 위한 백지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려면 스스로 학습한 정보를 인출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너무 막 한 페이지를 다 백지에 작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구조화해둔 자료에서 여기만 가린 다음 가려진 부분을 따로 백지에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따로 빼서 다시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백지에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또 저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복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맞추어 복습 주기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정보를 학습한 후에 재학습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 학습자가 정보를 망각하는 양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깊게 알진 않으셔도 괜찮고 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복습 주기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시험 1, 2주 전에 이해를 위해서 강의 자료와 필기 자료를 보며 1회독을 하고 그 직후에 2회독, 그 다음날 3회독, 그리고 일주일 후 4회독 이렇게 4회독 분량의 복습 주기를 설정한 후 스케줄에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팁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와 다른 게 없죠? 저도 지레 겁을 먹고 입학했다가 1년 과정을 거치며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활동들도 하며 즐겁고 유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더해서 마인드셋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건강한 몸과 마음에 학점이 깃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을 새고 식사를 거르며 공부를 해도 학점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학년 과정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일정을 잘 조율하고 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택한다면 건강하게 좋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1학기 이후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교내 심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AI를 활용해 일정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챙기는 학습 플랜을 만드는 것도 번아웃을 예방하는 좋은 방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선 공부 방법을 조금 거창해 보이게 소개했지만 학점에 대한 너무 큰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동적으로 일정을 조율해가며 하루하루 성실히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부를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남긴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저는 이것을 학습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단순히 학점 취득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고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생을 위한 심리 이론 기반 학습 노하우에 대해 발표한 이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